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선박 수출이 올 들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경영난을 벗고 있지만 군산조선소에는 여전히 물량을 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종폐 살포 사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값싼 중국산 종폐가 국산으로 둔갑돼 뿌려져 온 사실이 경찰 수사로 적발됐습니다. 다른 기상경보와 달리 미세먼지 관련 주의보나 경보는 사전 예보 체계 없이 사후 약방문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전라북도 지역은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양호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달 선박 수출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고 정부가 발표했는데요. 현대중공업도 올 들어 선박 수출이 수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차츰 경영난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군산조선소에는 여전히 물량을 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모처럼 한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침체됐던 조선업이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선박 수주가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달에만 18척을 수주하는 등 올 들어 39척을 판매해 4개월 누계로는 3년 만에 최대인 23억 불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선박 문의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 추가 계약 성사에 낙관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군산조선소에는 여전히 찬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잇따른 선박 수주에도 단 한 척의 물량도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지역에 거듭된 면담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군산조선소의 매각설까지 불거질 정도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낮다는 거지 그렇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좋다고 할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대중공업의 가동 중단으로 일감이 없다 보니 협력업체 80여 곳 가운데 문을 닫은 곳은 절반이 넘는 47곳. 5,200여 명의 근로자들 가운데 3,000명 이상은 이미 직장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고통만 강요하는 현대중공업의 행태를 지적하고 물량 배정을 촉구하기 위해 군산시는 울산 본사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경제 논리만을 따지고 군산조선소의 가동을 중단하려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상생보다는 이속 차리게 급급한 기업 논리에 정부와 정치권마저 손을 놓으면서 군산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군산조선소 폐쇄 문제는 대선판에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후보들 대부분 군산조선소 폐쇄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도민들 모두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이종휘 기자입니다. 군산조선소 폐쇄에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힌 건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전북 기자협회 토론회에서 공공선박을 발주해 조선소 폐지를 막겠다고 했고 공약을 통해서도 명확히 약속했습니다. 군산조선소가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큽니다. 존치되어야만 일자리도 유지됩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안철수 후보 역시 토론회에서 신규 물량 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조선소 폐쇄 반대 집회에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신규 물량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군산에다가 배치하기를 회사의 협조를 얻고 필요한 지원들을 하면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군산조선소 문제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전북 공약에 조선소의 중단 없는 가동을 제시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주요 후보들이 폐쇄 반대 입장인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선박 발주 물량을 군산에 배정하도록 적극 요구할 방침입니다. 유력 후보들이 공언한 대로 여기 정부 자금을 들여서 선박 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를 가동하며 자치단체로부터 200억 원의 보조금을 받은 만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새 정부의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일주일 뒤면 대통령 선거일이고 당장 이번 주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요. 고민하는 전북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각 당의 유세전이 치열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물을 내건 자전거들이 대로를 달립니다.
대선에서는 처음인 사전투표에 앞서 자전거 동호 회원들이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도내에는 241개소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선거일에 그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유권자께서는 이번 그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20, 30대 젊은 층이 많은 전주 영화의 거리 등을 찾아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여론조사는 강세지만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어 투표율이 마지막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촛불 민심을 실현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후보고 또 균형 발전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확실하게 지지율 정체에 빠진 국민의당은 안철수 정권이 창출되면 전북이 국정 운영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전북 중심 정권론과 함께 생활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시도의원들은 14년 동안 동결됐던 이 통장들의 기본 수당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후보의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이 주인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안철수 후보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에 힘입어 안보 이슈를 부각시키며 본회 보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정의당은 진보 성향 유권자의 막판 사표 심리 방지에 공을 들였고 탈당 악재에 직면한 바른정당도 담담히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고갈되는 어패류 자원 확보를 위해 시조개인 종폐 살포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시세 차익을 노리고 값싼 중국산 백합 종폐를 국산으로 속여 의미 있는 사업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중국산 백합 껍데기가 창고 한 귀퉁이에 수북합니다. 어민소득 향상을 위해 지난해 전남 해안가에서 이뤄진 시조개 살포 사업에 무단 사용된 것들입니다. 당시 사업을 맡은 유통업자 60살 김모 씨 등은 포대를 갈고 서류를 위조해 중국산을 마치 국산인 것처럼 둔갑시켰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국산 가격의 절반인 중국산 백합을 1년간 12톤 이상을 납품해 1억 3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산 백합은 8,000원에서 9,000원 정도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은 약 4,0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시중가보다 약 2배 정도 시세 차익을 노려 이들은 중국산 백합을 대량으로 수입해놓고 국내 한 양식장에서 직접 구입한 것처럼 원산지를 속였습니다. 특히 미리 구매한 소량의 국산 백합을 이용해 전염병 검사를 통과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질병 검사를 받지 않은 외국 생물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생물들한테 그 질병을 옮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 그 생물들이 이제 폐사로 이어지게 되고 발주처인 신안군과 한수원 역시 이들의 비리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습니다. 해경은 납품업자 60살 김모 씨를 원산지 표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입찰 과정에서 김 씨가 낙찰될 수 있도록 담합한 어민 3명에 대한 수사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혜숙 전주시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 보건소 사업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허위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북대 병원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조건부 재지정하고 내년까지 병상 포화지수와 중증 환자 재실 시간 등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전북대 병원은 지난해 교통사고가 난 2살 배기의 치료를 거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됐으며 6개월 만에 지위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야외 활동을 줄이고 황사 마스크 먼저 챙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른 기상경보와는 달리 미세먼지 경보는 사후 약방문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올 들어 전라북도가 발령한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는 모두 6차례. 시민들은 경보 제도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 물어봤습니다.
행동을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안 좋으니까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라는 걸 예고를 미리 하는 거. 하지만 현실은 기대나 상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행 미세먼지 주의보 기준은 150 마이크로그램, 경보는 300 마이크로그램 이상입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앞으로의 전망치를 예측한 것이 아닌 단순히 과거 2시간 평균값을 기계적으로 대입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미세먼지가 많아질 테니 주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를 마셨는지를 뒤늦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떨어지면 좀 해제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2시간 동안 모르고 마시는 것보단 낫지 않아요? 어떤 게 나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주민들한테 안 좋다 하더니 자꾸 나가는 게 좋을 것인지. 기상 기후와 관련된 다른 주의보나 경보는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토대로 앞으로의 행동 지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황사, 태풍 경보 등을 발령하는 기상청 역시 측정치와 예측치를 대입해 다가올 미래를 해석합니다. 예, 그렇죠. 이제 상황이 악화되니까 조심하십시오라고 내는 게 경보니까요. 미세먼지 경보 발령의 대상 지역 역시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현재 발령처인 전라북도는 도내 서해안 지역에 편중된 15개 측정소의 평균치를 산정해 한꺼번에 전라북도 전체에 발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강우량과 기온이 지역에 따라 다른 것처럼 미세먼지 역시 인접 지역조차 편차가 크지만 획일적인 기준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전라북도 전체의 평균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시스템을 빨리 개선을 해야 미세먼지를 확인하는 일이 도민들에게 일상이 돼버린 상황이지만 정작 이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기법은 전 근대적 방식에 머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정부와 17개 시도가 태권도 선수권 성공 개최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어제 무주 태권도원에서는 김성열 행정자치부 차관 주재로 중앙지방정책협의회가 개최돼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이 주요 시설을 시찰하고 대회 성공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회 조직위는 전북의 맛과 멋, 흥을 세계에 알리는 개막 공연과 관람객 수송 대책, 숙박 식사, 안전 관광 대책도 설명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곤충 체험 특별 행사가 마련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어제부터 10일까지 농업과학관에서 특별 전시회를 열고 누에구치에서 명주실 뽑아보기,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만져보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열고 오늘은 특별 강연도 진행합니다. 또한 곤충 생태원과 잠사곤충 박물관을 휴일에도 무료 개방하고 최근 영양식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는 고소해와 꽃뱅이 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남원 춘향제가 닷새간의 일정으로 오늘 개막합니다. 군산시는 시민들 주도로 만든 캐릭터 먹방이와 친구들을 공개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남원 춘향제가 광안루원 일원에서 개막해 7일까지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올해로 87회째를 맞는 춘향제는 춘향 제향과 공연예술제, 길놀이 춤 공연, 지금은 춘향시대 등 4개 분야 24개 종목의 다양한 행사가 닷새간 펼쳐집니다. 이번에도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매우 수준 높은 공연 중심으로 오시면은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또 먹거리도 풍부하고 즐거운 그런 축제가 될 것입니다. 완주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 고산 미소광장에서 내일부터 6일까지 한우 숯불 구이 축제를 열어 한우고기 할인 판매 등을 실시합니다. 군산시가 먹방이와 친구들을 공공 캐릭터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군산의 맛과 항구 도시의 이미지를 살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민들이 주도해 만든 캐릭터는 문화 교류와 기업 유치 활동 등의 군산시의 상징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먹방의 친구들은 군산의 다양한 맛집과 그리고 국제도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군산을 찾은 500명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고창군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창읍에 신축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을 이달 말 준공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립공사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지역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실군이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교통 정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민 행복을 주제로 한 맞춤형 교통 정책은 오지마을 행복버스와 행복택시 운행은 물론 버스 단일 요금제와 교통약자 복지 교통카드,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등입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태어난 지 10개월 된 쌍둥이 시베리아 호랑이 형제가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입니다. 전주동물원은 지난해 6월 태어난 시베리아 호랑이 천둥과 번개를 어린이날을 맞아 공개할 계획입니다. 시는 30년 된 호랑이사의 활동 공간을 2배 넓히고 동물들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일부 구간만 관람이 가능한 몰입 전시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완주군이 오는 13일 도립미술관 일원에서 펼쳐지는 프러포즈 축제에서 미혼 남녀들의 만남 행사를 진행합니다. 사랑의 오작교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결혼정보 전문업체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벤트 참가를 원하는 미혼 남녀는 여성단체협의회로 신청하면 됩니다. 도심 택지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8개 공립유치원과 9개 각급 학교가 새롭게 문을 엽니다. 도교육청은 우선 내년 3월 전주 에코시티의 솔레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을 개교하고 2019년에는 익산 솜리유치원 등 4곳의 유치원과 3곳의 초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2020년에는 전주 에코시티의 봉암초와 화정중, 만성지구의 만성중 등 8개 교육기관을 수요에 맞춰 설립할 계획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육당국이 선물행위 금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사들이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고 특히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만큼 어떠한 형태의 선물도 금지되며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물하는 행위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교사에게 전달하는 카네이션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익산 국악관현악단이 오늘 우진 문화공간에서 우즈베키스탄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이적요 작가의 30번째 개인전 인연이 깊다가 오늘까지 서학 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립니다. 전북 도립미술관에 찾아가는 작은 미술관이 오는 31일까지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마련됩니다. 쌉싸름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 연극 내 눈의 콩깍지가 한옥마을 아트홀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세계 기네스급 곤충을 볼 수 있는 전시회가 부안 누에타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87회 춘향제가 오늘부터 닷새간 광안루원과 요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조선시대 여류 시인 매창의 문학정신을 기리는 문화제가 내일부터 사흘간 부안읍 매창공원에서 열립니다. 품질 좋은 한우 고기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한우 숯불구이 축제가 내일부터 6일까지 완주 고산 미소시장에서 열립니다. 전주 역사박물관은 오늘부터 7일까지 어린이 주간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주 전통문화연수원은 독립운동가의 헌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특강을 마련하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전라북도 지역은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양호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8도, 익산 27도, 김제 26도 등 어제와 비슷한 25도에서 28도의 분포로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고 기상청은 남원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날씨가 건조한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